청동기 시대 때 딱 보니까 변홍사가 있죠. 청동기 때는 변홍사가 행해졌구나. 신석기 때는 변홍사가 행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는 곳이다라고 하면요, 배산임수. 이제 농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강가 바닷가에서 배산임수 취락 형태로 좀 바뀌었다. 산을 등지고 강을 끼고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좀 언덕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자, 그리고 움집을 짓게 되는데 신석기 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상가옥, 지금의 집과 유사하게 이제 바뀌게 되는 시점이 청동기다. 신석기 때는 반지하 형태였었거든요.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도구와 관련해서 청동을 도구로 쓰죠. 청동을 도구로 쓰는데 지배자의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지배와 피지배, 즉 권력, 힘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가 발생을 했구나. 그래서 청동기와 관련해서는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청동검이죠. 비파형 동검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청동기 시대를 얘기하는 키워드다. 간석기 도구들도 여전히 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반달 돌칼이에요. 간석기 도구는 여전히 쓰게 됩니다. 왜? 피지배층이 쓰게 되는 도구니까. 농사를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수확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다. 토기와 관련해서는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석기 때는 빗살무늬 토기였죠. 청동기 때는 민무늬 토기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이런 토기들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시대를 구분하는 키워드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 또 사상으로서 지배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배자가 천손, 하늘의 자손이다. 그리고 선민사상, 선택받은 민족이다 너희들은 이러면서 이제 지배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상을 집어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배자가 등장했었던 불평등 사회구나. 위아래 높고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계급 사회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키워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모습과 관련해서는 여러 모습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 분화 현상이 나온다. 그래요. 불평등 사회다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높고 낮음의 이런 모습. 지배자가 등장을 하네. 그 지배자를 군장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군장 지배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청동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유적이 나온다라는 거는 청동기 시대의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철기시대 때. 자, 철기시대 때 철제 무기, 농기구도 출현하네요. 철로 이제 무기도 만들고 농사질 때 쓰는 도구도 만들게 됩니다. 청동기 도구도 나오네요. 그죠? 청동기는 용도가 한정돼 갈 거거든요. 근데 철기 시대 때에도 청동 도구를 쓰는데 앞서 청동기 시대 때와는 좀 다르다. 앞에는 비파형 동검이었어요. 여기는 세형 동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과 같은 이런 중국 화폐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이거 중국의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점이구나. 언제요? 철기 시대 때라는 사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면서 이제 문명은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시면은 단군신화예요.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이 고조선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단군신화인데요. 자, 이 단군신화와 관련해서 알아두실 게 하늘에서 환웅의 아들이었던 환인이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에 의해서 건국이 됐구나.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라는 이런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익인간, 사람을 통치인형으로 한다. 중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곰과 호랑이, 곰을 상징으로 여기는 부족, 호랑이를 상징으로 여기는 부족 이런 거를 원시신앙 중에서 토테미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우리는 곰 부족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지? 그 다음에 단군왕검 재정 일치다. 단군은 제사장, 종교, 그 다음에 왕검은 정치 지배자. 같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일치, 제사장과 정치가 일치되어 있다. 분리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자, 다음 주제 보시면요. 고조선의 8조법 얘기가 있습니다. 자, 고조선 당시에 있었던 법을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생명력과 노동력을 중시한다. 사람을 죽이면은 그 죽인 놈 잡아다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이런 얘기였었단 말이지. 다치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처벌한다. 그러면서 이제 곡식 배상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유재산제, 절도죄,
그죠? 도둑질했을 때는 벌금 내거나 노비 만든다 이런 얘기 있어요. 아니 노비 제도가 있구나. 화폐도 썼구나. 여성이 정조를 지킨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 남자 중심의 사회였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고조선의 세력범위다라고 하면요. 요거는 따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고조선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유물유적으로서 비파형동검, 고인돌, 그리고 거친무늬 거울, 그리고 미송식 토기 이런 것들이 나온 지역에 고조선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면은 청동기 시대 때 유물이에요. 예, 그래서 고조선의 세력범위를 알려주는 유물의 철기 시대가 아니고 청동기 시대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보시면 머릿속에 잔상이 더 오래 남게 될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시대별 변천이에요. 원래 고조선이 쭉 발전했었던 게 이런 모습이고 쭉 이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당군이 건국했던 고조선, 여기에 이제 부왕, 준왕과 같은 왕도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건데, 누가 들어와요? 위만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고조선의 시대 구분은요, 위만이 들어오기 전이냐 후냐 이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건너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철기 문화 보급이 시작이 되게 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고조선은 중국과 한반도 남부를 잇는 중개무역을 하면서 크게 세력을 확장시키게 된단 말이죠. 그지? 이 과정에서 중국의 한이란 국가와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이 침입하게 되고 고조선은 멸망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고조선 멸망 이후에 한나라, 이 한나라가 고조선 지역에다가 이제 세우게 된단 말이죠. 한사군이라는 것을 세우게 된다. 즉 우리는 고조선, 당시 고조선이 멸망하고 중국이 이제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상당히 풍속이 각박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게 바로 고조선 시대 때 있었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은 뭘 낼 거냐? 위만이 들어와서 집권한 이전이냐 이후냐 구별해봐라. 이전에 중국에 나오는 나라는 연이란 나라가 나올 거예요. 이후에 등장하는 국가는 중국의 한이란 국가가 나올 거예요. 아, 그럼 이거예요. 중국의 연이란 국가가 나오면은 위만이 들어오기 이전이구나. 그 다음에 중국의 한이란 국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위만이 들어온 이후구나. 중개무역이요. 중국의 한이란 국가와 고조선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세력을 연결하면서 이득을 취하는구나. 즉 위만 집권 이후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한사군이 설치됐다라는 거는 고조선이 망한 이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조선이 망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거죠. 한나라가 만든 행정기구니까. 그래서 시대를 구별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어느 시대인가라고 파악을 하시면서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고조선이 멸망할 즈음에 등장했었던 여러 국가들이 있어요. 그 여러 국가들, 그게 뭐가 있냐? 부여, 고구려, 그리고 옥저, 동해, 삼한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을 비교해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특징을 한번 보잔 말이죠. 부여 같은 경우에는 5부족 연맹 왕국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부족의 연합에 의해서 하나의 왕을 추대했었어요. 이런 연맹 왕국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국가는 부여와 고구려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었던 5개 국가 중에서요. 예. 그리고 이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부족이 5개라 그랬어요. 왕을 담당하는 부족이 있을 것이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같은, 예. 이게 말소, 돼지, 개, 도, 가축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이런 부족장명, 가축명과 관련된 부족장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부여구나라는 사실을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여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 모습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구나. 경제와 관련해서는요, 이 부여는요, 농업도 있는데 목축업도 행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위치가 만주 좀 북쪽에 있어요. 예, 그래서 농경을 하기에는 기후 조건이 조금 맞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서 농업뿐 아니라 목축업도 하는 이런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 제천 행사다라고 하는데 사회편에 있는 거 지금 제천 행사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요. 부여는 영고예요. 그래서 영고라는 제천 행사라는 것을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여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구려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부족 연맹 왕국 부여랑 같다 이거죠. 예, 소노부 게르부와 같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고구려다라고 참고로만 보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와 관련해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사짓기에 어려운 환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식량이 부족하단 말이지.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해요? 주변 지역을 침략해서 원하는 것을 확보해 나가는 약탈 경제를 바탕으로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부터 정복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죠. 예. 부여 같은 경우에는 약탈이 아니에요. 반면에 고구려는 약탈한다. 이런 차이점이다. 자, 사회와 관련해서는 동맹이란 제천 행사가 고구려는 존재를 한다. 제천 행사 뭐야?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이거지. 그 다음에 국가의 주민들을 한데 묶기 위한 큰 어떤 축제처럼 열게 된단 말이에요. 부여는 영고였었고 고구려는 동맹이었었다.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동 대열에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도 간단히 한번 보시고 마지막에 보시면 서옥제다. 결혼 풍습이죠.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여자 집에 찾아가서 이제 여자 집에 서옥이라는 작은 어떤 별채 같은데 머문단 말이에요. 거기서 결혼 생활을 하고 처자식 태어나고 태어나기 전까지 이제 여자 집에서 일을 해주고 태어나서 이제 아이가 좀 큰다 그러면은 처자식을 데리고 남자가 자기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결혼 생활이다. 대립사위 이제 여자 입장에서 사위를 데려온다 이거죠. 그지? 이게 고구려의 풍습이다라는 사실 알아.